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청와대와 청남대를 연계하는 관광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도지사 공천 경쟁이 사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곽상원 변호사 본인이 직접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2년 넘게 중단됐던 청주공항 국제선 운항이 이르면 다음 달 재개됩니다. 국제선 항공사의 충청북도는 억대의 인센티브를 제시했습니다. 청주의 한 결혼식장이 예비부부 200여 쌍에게 예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대체 예식장을 잡지 못한 예비부부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오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3,39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967명, 충주 446명, 제천 271명, 단양 99명, 음성 216명, 괴산 125명, 진천 406명, 증평 215명, 보은 130명, 옥천 233명, 영동 282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확진 환자는 42만 6,275명, 누적 사망은 9명 늘어 509명입니다.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공천 경쟁이 4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윤갑근 전 도당위원장에 이어 신용한 서원대 객원교수도 출마를 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 실장에 이어 곽상원 변호사가 이 문자를 통해 출마 준비를 알렸습니다. 양당 모두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 신청 마지막 날. 출마설이 끊이지 않았던 신용한 서원대 객원교수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충북을 만들기 위해 고민했지만 여전히 기득권 구태에 찌들고 기울어진 판의 한계를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할 것 없이 새로운 세대를 키우지 않는 분위기에 좌절했다며 생활정치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점들이죠. 후배들 그 누구도 길러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충북 보시면 특히 청주권 보시면 적나라하게 답이 나옵니다. 신 교수의 불출마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시종 지사에게 도전했던 당시 야당 후보 2명의 행보를 엇갈리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던 박경국 전 차관은 재도전에 나서게 됐고 바른미래당 후보였던 신용환 교수는 불출마를 택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이 지사에 패했던 오재세 전 의원은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옮겨 다시 충북지사에 도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중앙에서 활동하던 김영한 전 과학기술부 장관과 이해운 전 국회의원이 지난 12년 충북 민주당 정권을 바꿀 경쟁력이 필요하다며 합류해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 경쟁은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후보는 물론 3선과 4선 국회의원 출신 중진들까지 더해진 대진표는 대선 승리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독주가 거론되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곽 변호사는 문자를 통해 출마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듣고 당 중진들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노영민 전 실장의 공천 배제 여부를 놓고 중앙당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곽상원 변호사의 도전 여부는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시종 지사 3선 제안으로 무주 공산이 되는 충북지사를 놓고 수성이냐 탈환이냐. 여기에 대선 이후 전국 주도권까지 달려 있어 양당 모두 필승 카드를 뽑기 위한 당내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충주 지역위원장 대행이 충주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맹정섭 위원장 대행은 2년 뒤 총선에서 20년 꿈을 실현하고 싶었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대선 패배로 총선 이상으로 중요해졌고 바꿔보자 충주시장이란 민심에 따라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주 지역위원장 대행 사퇴서를 중앙당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청와대 개방과 연계해 청남대를 관광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당선인에게 건의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이후 처음으로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면서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접근성과 재정권 강화 등 이른바 지역 균형 발전 3대 원칙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공정한 접근성, 또 재정 권한 강화, 그리고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지역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이 세 가지가 균형 발전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이 지방화 시대를 여는 정부라고 강조했습니다. 균형 발전을 미래와 국가 발전을 위한 아주 기본이고 또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 자리에서 청와대 개방과 연계해 청남대를 국민 관광지로 육성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당선인 공약에서 빠진 카이스트 오송 유치와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무예 마스터십 국가 지원과 하계 유니버시아드 충청권 유치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지역 공약이 새 정부에서 우선 추진되려면 일단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개 시도가 온갖 인맥을 동원해 인수위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수위는 이달 말까지 국정과제 최종안을 마련하고 윤 당선인이 취임 직전인 다음 달 초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하나로 2년 넘게 중단됐던 청주공항 국제선 운항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재개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주력하던 충청북도도 관광객 유치 경쟁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닫혔던 청주공항의 국제선 출입국 통로가 이르면 다음 달 다시 문을 엽니다. 정부는 국제선 운항을 매월 주 100회씩 증편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하나로 5월부터 청주와 제주, 무안 등의 지방공항에도 국제선 운영을 허용합니다. 모든 국제선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 2020년 2월 이후 청주공항의 국제선 재개는 2년 2개월 만입니다. 김해 대구공항에서만 이용 가능한 국제선을 다음 달 무안, 청주, 제주공항으로 확대하고 김포, 양양 등 다른 공항도 순차적으로. 코로나 직전 청주공항의 국제선 운항은 중국과 일본 등 모두 14개 노선에 월 최다 400여 회. 중단된 이들 노선부터 재개 움직임이 시작되겠지만 인력 보강 등 항공사 자체 준비 시간에 정부 운항 허가 기간까지 고려할 때 전세기 등 부정기표는 몰라도 정기 국제 노선이 당장 부활하는 건 아닙니다. 또 각 항공사들이 국제선 수요에 맞춰 이용객이 많은 공항부터 운항 재개를 신청할 거라 언제 얼마나 재개될지는 항공사 판단이 중요합니다. 충청북도는 발빠른 국제선 회복과 다변화를 위해 항공사에 억대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국제선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외국 관광객이 들어옴으로써 충북 관광지에 숙박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 7만 명대까지 떨어졌던 청주국제공항의 월 이용객은 지난해 10월 28만 명까지 오르며 코로나 이전에 근접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충북에서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학생 10명 중 7명은 초등학생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지난달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10명 이상 집단 감염이 확인된 75개 학교의 학생 1,917명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이 77.4%인 1,48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55개 학교로 가장 많았고 제천 8곳, 충주 6곳, 진천 5곳, 보은, 괴산, 증평 각 1곳 등이었습니다. 신축 중인 청주의 한 예식장이 올해 결혼식을 예약한 예비 부부 200여 쌍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황당한 예비 부부들을 더 어이없게 만든 건 예식장이 제시한 위약금이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예식장 신축 현장, 골조만 올라간 채 공사가 한창입니다. 원래 지난달 말 문을 열기로 했었는데 자재 수급 문제로 공사가 무기한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혼하려던 예비 부부들이 난감해졌습니다. 완공일을 장담할 수 없게 된 예식장 측이 올해 결혼식을 예약한 예비 부부 200여 쌍에게 지난주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통보한 겁니다. 이 예비 신부는 당초 5월로 예약했던 결혼식을 예식장 준공을 고려해 다시 8월로 연기했는데 갑작스런 취소 통보에 막막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약이 다 찬 상태여서 지금 다른 예식장 잡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원했던 날짜에 식장을 잡지 못하고 결혼을 못하게 되면 제가 예약했던 신혼여행이나 추가적 금액이 더 발생하게 될 것 같아서. 올 7월에 예약했던 또 다른 예비 부부. 예식 날짜를 바꿔야 해 신혼여행과 사진 촬영 변경으로 인한 손실이 큰데 예식장 측이 제시한 위약금을 보고 더 황당했습니다. 예식일이 97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취소가 됐는데 계약서상에 보면 저희가 환불받을 수 있는 위약금 20%가 되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10%만 위약금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 측이 고객들에게 보낸 안내문입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 규정에 따라 총 비용의 10%를 배상한다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과 예비 부부들이 사인했던 계약서에는 총 비용의 20%를 배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은 5개월이라고 정해져 있고 10%의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문제가 됐는데도 가요. 하지만 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보호법상 환불 규정은 가이드라인일 뿐 계약이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근거로 저희 합의 또는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양 당사자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에는 계약서가 더 우선으로. 일방적인 예약 취소에 계약도 무시한 위약금까지. 예식장의 일방적인 태도에 예비 부부들이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을 망치게 될까 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갖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 정치 신인에게 공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 시 청년에게 2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공천 신청 시 공천 심사료도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국민의힘 충북도당 차원에서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 정책기획단 발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언론과 일부 당원에게 충북지사에 출마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만우절 장난이었다고 해명한 당원에 대해 정의당 충북도당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해당 행위라며 참석자 만장일치로 도당 당기위원회 제소를 결정했습니다. 당기위원회는 당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하는 당내 기구입니다. 앞서 정의당 충북도당은 장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당일 공식 사과와 함께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에코프로비엠 폭발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정전기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원인으로 화학적 폭발 가능성은 있지만 정전기적 요인이 포함될 수 있다는 공식 감정 결과서를 최근 국과수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는 단계로 원인 규명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대표이사와 안전관리팀 직원 2명 등 모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2차 압수수색과 관련자들 추가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옥천군 옥천읍 선사공원 옆 도로 경사면에서 불이 나 낙엽 등 300제곱미터를 태우고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신고 즉시 산불 진화대원 30여 명을 투입해 초기 진화해 다행히 인접 야산으로 번지는 것은 막았습니다. 산림당국은 당시 도로를 지나던 차에서 벌인 담뱃불 때문에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치려던 남녀 2명이 CCTV 관제센터 요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보은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요원들은 지난달 25일 밤 남녀 2명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끄는 뒤 화물차에 자전거를 실어 달아나는 모습을 보고 절도 범죄임을 직감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현행범으로 붙잡힌 60대 부부는 자전거를 고물상에 팔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 관제 요원 2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